지금 ISO는 640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네, ISO도 가능합니다. 위빌2 그리고 알파7C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그리고 녹화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짐벌 레드미라주입니다. 오늘은 위빌2의 예판전 네 번째 리뷰로 위빌2와 소니 알파7C의 호환 테스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소니 알파7C입니다. 소니 알파7C 같은 경우는 소니 알파7 시리즈의 최신형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 하나일 겁니다. 많은 분들, 특히 아빠분들이 소니 알파7C를 사진을 위해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알파7C 같은 경우는 사진도 훌륭하지만 영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니 알파7C를 구매해서 뭐야,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흔들림 없는 멋진 영상을 촬영하고 싶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뛰어노는 그리고 성장 영상을 흔들림 없이 멋진 영상으로 촬영하고 싶으신 아빠분들을 위해 오늘 위빌2와 소니 알파7C의 리뷰를 준비한 겁니다. 위빌2는 그야말로 소니 알파7C에 최적화된 원핸드 짐벌이에요. 단순히 짐벌에 알파7C를 장착해서 흔들림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사의 원핸드 짐벌에서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또 지원이 불가능한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위빌2 자체에서 알파7C의 녹화 해제 이 밖에 카메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 위빌2의 상징인 COV03 트랜스미션을 연결해 위빌2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세대의 스마트폰에 영상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7월 현재 이만큼 소니 알파7C와 많은 기능이 호환되는 짐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알파7C와 위빌2만큼 아이들을 촬영하기 적합한 짐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정도 핑계면 와이프분들도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위빌2 소니 알파7C의 카메라 장착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위빌2를 봐주세요. 제 위빌2에 알파7C 그리고 2470 줌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위빌2와 같은 최신형 원핸드 짐벌에 2470GM 같은 렌즈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위빌2 같은 경우는 알파7C와 2470GM 뿐만 아니라 1635GM이나 1224 그리고 50mm, 85mm 1.4와 같은 대다수의 렌즈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 위빌2의 알파7 시리즈와 70에 200 같은 렌즈 장착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70에 200은 장착이 안 됩니다. 하지만 70에 200 이하 2470급의 대부분의 단렌즈와 줌렌즈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니 알파7C와 위빌2의 기능 호환 테스트입니다. 알파7C와 위빌2의 기능 호환을 위해선 전용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위빌2 같은 경우는 알파7C와 짐벌을 연결하는 전용 컨트롤 케이블이 기본 동봉됩니다. USB-C to USB-C 컨트롤 케이블을 사용해 주세요. 이제 이 컨트롤 케이블을 위빌2와 알파7C에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먼저 위빌2 틸트 쪽 후면에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알파7C 후면에 USB-C 포트에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 알파7C의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PC 원격 메뉴를 켬으로 설정해 주세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녹화 해제부터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 위빌2 측면을 보시면 녹화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녹화 되죠? 녹화 해제 가능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녹화 그리고 녹화 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다른 기능도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입니다. 참고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같은 경우는 위빌2에서 알파7C의 상급인 M3나 R3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었어요. 이 기능은 490만원의 알파7 S3 FX3에서 지원되던 기능이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위빌2의 메뉴에 카메라 휠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먼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로 설정을 바꿨고 여기 휠 보이시죠? 이 휠을 움직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과연 알파7C는 가능할지 보세요. 지금 조리개가 F4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됩니다. 지금 알파7C 위빌2 같은 경우는 조리개 설정도 가능해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밝게 조리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셔터 스피드예요. 셔터 스피드는 요 아래에 있는데 지금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가능합니다. 지금 또 디스플레이가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200분의 1초, 80분의 1초, 다시 30분의 1초입니다. 마지막 ISO입니다. ISO는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ISO는 640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네, ISO도 가능합니다. ISO 2000, 4000. 네. 위빌2 그리고 알파7C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그리고 녹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깨알 같은 기능인데 위빌2와 알파7C 같은 경우는 카메라 컨트롤을 위해선 이 USB-C 타입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잖아요. 그럼 또 어떤 기능이 될까? 맞습니다. 바로 배터리 충전입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알파7C의 여기 배터리 표시를 보시면 배터리 충전 표시가 점등되어 있어요. USB-C 타입 컨트롤 케이블 연결하기 때문에 위빌2의 배터리를 활용해 연결된 알파7C의 충전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저속 충전이기 때문에 알파7C를 무한대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파7C를 더욱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깨알 같은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COV03 트랜스미션을 활용한 위빌2와 알파7C의 위빌2 프리뷰 모니터 기능 테스트입니다. 참고로 위빌2의 디스플레이가 알파7C의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밝고 선명합니다. 낮에도 잘 보여요. 자, 그런데 아직 위빌2 디스플레이에 알파7C 화면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COV03 같은 경우는 HDMI 케이블이 모두 기본 동봉됩니다.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우선 COV03에 HDMI 미니를 연결하고 알파7C에 HDMI 마이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알파7C의 화면이 위빌2에 나오고 있어요. 멋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로우 앵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아이들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을 와이프분도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테스트가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알파7C 그리고 위빌2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시 프리뷰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DSLR,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HDMI 케이블 프리뷰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 모니터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본체 자체 디스플레이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위빌2 알파7C는 어떨지 녹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볼게요. 네, 지금 알파7C 같은 경우는 HDMI 케이블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체 그리고 프리뷰 모니터가 동시에 프리뷰되고 있습니다. FX3라던가 알파7S3와 같은 굉장히 고가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기능인데 지금 알파7C 같은 경우는 위빌2와 동시 프리뷰 모니터 기능이 가능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동시에 프리뷰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좀 놀랍네요. 자, 이렇게 위빌2와 소니 알파7C 같은 경우는 알파7C보다 더 상급 미러리스 카메라가 지원되지 않는 기능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위빌2와 알파7C는 COV03 트랜스미션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위빌2를 프리뷰 모니터로 운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위빌2와 알파7C의 카메라 컨트롤 위에 이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위빌2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파 6300, 6400 같은 경우도 HDMI 케이블을 연결하고 카메라 컨트롤 위에 멀티 단자를 연결하면은 운용이 안 됐어요. 알파7C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윤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알파7C 같은 경우는 HDMI 케이블, USB-C 타입 둘 중 하나만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알파7C와 더 상급 S3라던가 FX3의 금나누기 같아요. 그 다음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보세요. 지금 소니 알파7C와 위빌트의 디스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카메라 파일 형식을 4K가 아닌 풀 HD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보세요. 지금 알파7C의 디스플레이는 나오지 않고 위빌2의 디스플레이만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나는 영상을 4K로만 촬영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없겠죠? 하지만 나는 이번 영상은 꼭 풀 HD로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빌2의 디스플레이로 화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촬영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시 제가 뭐 카메라 메뉴라던가 설정을 좀 모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 부분 역시도 알파7C와 더 상급 바디들 간의 금나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윤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위빌2와 소니 알파7C의 리뷰입니다. 위빌2와 알파7C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7C보다 더 상급 바디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파7C를 사용하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멋지게 흔들림 없이 성장 영상을 촬영할까, 와이프한테 어떤 핑계를 대지? 그런 분들께 위빌2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번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